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알아보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암 진단 이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을 놓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고요. 함께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연금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금 정보, 그 밑에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국민연금 제도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연금의 종류 및 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장애연금이 하나, 둘, 세 번째에 나옵니다. 장애연금을 클릭하시고요. 보시면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정말 복잡해서 또 한 번 장애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해야지 라고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일반적인 암 환자들이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따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알아보기. 먼저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 요건을 보시면은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완치를 꼭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진행 중이어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4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다음에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을 보시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하고 다음의 기간 사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기간에 있지 않아야 하고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기간에 있지 않아야 하며 특수직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 기간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초진일 당시의 가입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이번 PPT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여 수준입니다. 급여 수준은 1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 더하기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나오고요. 2급은 80%, 3급은 60%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 받게 되십니다. 4급이 조금 특별한데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일시보상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되십니다. 급여 수준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장애 등급의 결정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의 결정. 장애 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결정하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1년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장애가 악화돼서 60세 이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하면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60세는 이렇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치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완치일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완치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진일이라는 개념도 계속 등장하는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초진일이라는 거, 완치일과 초진일 두 가지 개념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방법입니다. 청구 방법은 장애인 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하실 수도 있는데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 못할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 내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이후 5년 안에 청구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 장소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요. 뭐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 방법은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서류인데요. 구비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 심사를 위한 유형별 구비서류가 아니라 요 장애 심사를 위한 유형별 구비서류 이미 돼 있고 이제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이거는 병원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장애 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그 다음에 수급권자 예금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그 다음에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해당시 필요하신 경우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최초 진료기간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간이 상이한 경우,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이 4가지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서류는 그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장애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심사를 받을 때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악성 신생물을 통한 장애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받으셔야 되고 국민연금 소견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진 시점의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2가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청구하는 시점의 진료 기록지 그리고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다르게 장애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가 별도로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절차입니다. 청구인,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나눠서 표를 작성해 봤고요. 먼저 청구하시는 분께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내방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지사에서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요건에 충족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에서 심사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수급 요건에 충족을 하시게 되면 지사에서 지급 결정을 내려서 본부로 지급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신청하셨던 지급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하고 금융기관은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분은 급여를 수령하시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본부에서는 지사로 지급 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 통지서를 청구인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수급 요건이 미충족했다 그런 경우에는 지사에서 미해당 결정 처분이 내려오고 이 통지를 청구인분께서 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1일 이내에 완료되는데요. 이런 심사는 제 생각에는 항상 여유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사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심사를 하다 보면 특별한 사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도대체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순번으로 1번부터 46번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발췌해서 제일 낮은 순번부터 제일 높은 순번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가입기간 중에 기준 소득 월평균액, 내가 이만큼의 소득 월평균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연금보험료 이만큼 냈었고, 1급은 이만큼을 받게 되고 2급은 이만큼 받게 되고 3급은 이만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이만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나 10등급 이렇게 받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월 200 정도 가입기간 중 소득 월 평균액이 있었다. 그러면은 120과 220 사이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1급인 경우는 이 사이에 있는 금액, 2급은 이 사이에 있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납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80만원 정도의 그 장애연금을 받게 되시고, 4급으로 판정받으시면 2,100만원 정도의 일시보상금을 받게 되십니다. 구체적인 소득액은 이제 매년 변경되는데, 이 자료는 지금 2019년 8월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6월까지는 이 금액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금액은 제가 영상의 댓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넣어 놓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더 받기 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본인이 장애연금이 받고 계신 상황에서 그 장애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좀 더 악화되셔서 이제 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을 때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 등급의 변경을 신청해서 장애 금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금액의 변경은 60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장애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까 이 파트는 반드시 장애연금 담당자랑 통화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1일 이내 완료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사정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있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된 장애연금은 이제 재심사 하시고 장애 등급이 변경된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저희 장애연금 말고 또 내가 암 환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나 금전적 혜택은 뭐가 있을까?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지만 오늘은 4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걸 요청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소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의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2가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통화 한번 해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중에 해당 시군구청에 연락을 하시면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분들이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 중에 급하게 내가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받고 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암 환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암 환자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126 국세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정보센터에서는 진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77-8899번으로 전화하셔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말고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서로 알아가시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본인이 알고 계신 정보를 하나씩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암 환자분들이 이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PT를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그냥 내일 업무 시간에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하셔서 장애연금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친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장애연금 말고도 혹시나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까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은 지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